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오늘로서 한 140여일, 147일인가 이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늘 나오는 게 이제 신당설이죠. 왜 그러냐면 각 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현역 의원들, 또 유력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늘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담을 정당은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탄희 의원이라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는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윤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00석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조국 신당, 그런데 또 송영길 신당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법률적 명예회복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 아직 명확하게 뭘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을 보면 요새 출판 기념회 하고 다니죠? 북콘서트가 이런 거 하고 다니는데 그게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기 갔었고, 그 얼마 전에는 또 서울에서 했었고 전주에서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을 보면 호남, 영남, 수도권 왔다 갔다 전부 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비례대표 정당, 비례 전문 정당, 이걸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여기에 호응을 해줘야 되는 게 민주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과거와 같은, 그걸 병립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와 같이 이제 유권자가 2표를 찍고,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한테 1표 찍고 정당에 1표 찍어서 이 정당 얻은 이 비율만큼 의석을, 47석을 나눠 갖는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비례대표 공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신당이 나왔을 경우 과연 거기서 의석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을까?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면 그 47석의 절반 정도는 이제 이리저리 해서 비례전문 정당한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의성정당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안 만들면 당장 의석이 줄어드니까. 이제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전제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것이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딱 그걸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례 전문 정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은근슬쩍 이 선거법 협상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면 결국 지금 제도대로 내년에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러면 조국 신당이라는 비례 전문 정당이 활동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을 민주당이 마련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선거법을 안 바꾸고 있으니까. 12월 12일까지 합의안을 내놔라 이렇게 국회의장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속셈을 버리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겉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전형적인 이재명 스타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은 신당 만들 뜻을 거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의 당도 반윤연대로 끌어들여서 정말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냐. 조국 장관도 지역에 출마하게 되면 소선거구제 때문에 야권 분열 논란이 있고 또 사표 방지 이런 논란이 있지 않나. 그러나 이렇게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그러면 조국 장관도 그 송영길 신당에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국과 송영길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팩트라기보다는 저의 분석이죠. 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 조국과 송영길의 정치적 위상을 한번 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는 국회의원 5선하고 인천시장하고 집권당 대표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정치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하다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하다가 법무장관 며칠, 이게 다입니다, 경력에. 그런데 정치적 위상은 그런 거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지지 세력은 어떨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수호 세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숫자들이 상당수가, 그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조국은 문재인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국 전 장관이 평산마을을 찾아가는 이유죠. 그러니까 표로서는 조국은 팬덤이 있고 훨씬 더 지지자가 많을 겁니다. 조국이 송영길보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다 목표는 금배지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봤잖아요. 범죄 혐의가 그렇게 쌓이고 쌓여도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돼 구속영장 기각돼, 그러니까 뭐 재판만 왔다 갔다 하면 또 재판도 지연시켜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고 해. 그 모든 것이 지금 가능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국과 송영길은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 하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국회의원 배지를 저렇게 저렇게 악용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방탄을 위해서. 두 사람 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돌한다는 거죠. 한번 이런 거 보시죠. 비례정당을 두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몇 퍼센트를 얻을 수 있을까? 정당 투표에서. 4년 전에 열린민주당 사례가 딱 들어맞습니다. 이때 열린민주당이 5.42%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석을 얻었거든요.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이렇게 3석을. 4번이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떨어졌죠. 조국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5.42%, 저는 5.42% 이상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을 공격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아마 모른 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중에 상당수, 그중에 친문 성향을 띠고 있는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저는 조국 신당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5.42%, 저는 5.42%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3석이냐 4석이냐 뭐 결국 이런 것 차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저는 뭐 지역구 출마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금배지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그 4년 전에 열린민주당의 그 순번을 불러드렸죠. 1번, 3번 홀수는 여성입니다. 그럼 1번은 누가 될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글쎄, 알 수 없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차적인 목표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 저쪽으로 가시오라고 하기 전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럼 이제 여성을 어디서 1번, 3번 이제 데려와야 되고, 2번을 누가 할까요? 조국이 할까요? 송영길이 할까요? 서로 2번을 하려고 할 겁니다. 2번까지는 당선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위상 차이가, 정치적 위상은 송영길이 높지만 표는 조국이 많을 거다.
의견이 합의가 될까요? 저는 합의가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입장에서 보면 송영길과 함께하고 2번을 송영길한테 준다?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뭐 1번, 3번 여성을 영입하고 자기가 2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4번쯤에 최강욱 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송영길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송영길이 이럴 경우는 가능하죠. 아, 조국 이렇게 같이 손잡고 하는데 내가 그럼 4번 할게. 4번. 이러면 가능하죠. 근데 송영길도 배지를 달아야 되는 게 목표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충돌하기 때문에 2번, 비례대표 2번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에 딱 봉착을 하면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조국 신당 나오고 뭐 송영길 신당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나온다고 해서 이게 비례대표를 배분하려면 3% 이상을 얻어야 되거든요. 송영길은 전 3%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배분 대상에서 아웃되는 거죠. 조국은 얻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입장에서는 공연히 송영길 붙여서 뭐 자기도 이미지 나쁜데 뭐 더 나쁜 더군다나 검찰 뭐 소환이 뭐 내일 될 것이냐 뭐 모레 될 것이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뭐 전국구 번호로 그러고 싶지 않을 거다. 조국은 조국 홀로서기 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그 비례대표 2번을 놓고서 충돌하기 때문에 아마 조국은 혼자 비례신당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국회의원 배지를 이제 4번으로 가면 달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되려면 열린민주당이처럼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 송영길도 만약에 같이 한다면 그러면 아마 한 7 내지 8%를 얻어야 되는데 7% 정도 저는 못 얻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년 전에 열린민주당 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고 본다면 1, 2, 3번 정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한도 뭐 만약에 이게 유지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뭐 그렇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조국은 아마 결국 신당을 만들긴 만들 것이다. 그랬을 때 본인은 조국 수호 세력 그게 이제 친문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도 어찌 보면 의석을 본인 금배지는 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조국 전 법무장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